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리플 보시면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세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트보다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이유는 비트를 좀 보시면은 비트가 지금 하락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8K도 깼고요. 지금 27.8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어제 거의 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결국에 비트 같은 경우는 30K 이탈이 나온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멀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리플이 선행으로 하락을 만들어냈고 결국 비트도 따라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일단 제 관점은 일단 23K까지는 계속 빠져야 된다고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열어두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제 관점은 이런 식의 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23K 구간, 이 구간에서 좀 반등 구간을 보고 있는데, 반등한다면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헤드앤숄더 이 이탈분에 대한 다시 좀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크기가 3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1% 16K 정도 부분이 이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15K 정도 좀 쌍바닥 그림을 보면서 다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 관점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맞아서 떨어지면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락세가 아직 하락분이 많이 남아있다. 결국 밑으로 제 관점에서는 아직 17% 정도 이 구간에서 계속 제가 20% 이상 남아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비트가 리플보다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도미넌스의 하락세가 좀 멈췄죠. 멈추면서 살짝 약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 지금 어떤 리플의 도미넌스가 제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으로 돌파 이후에 다시 밑으로 들어오는 그림. 그래서 리플 도미넌스의 반등 구간을 이 정도로 좀 잡고 있고, 결국에는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결국 비트 따라가면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2% 정도 하락이 나왔죠.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갭을 메운 이유, 그러니까 이 구간에 갭을 메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갭을 메운 이후에 결국에 흐르는 그림이 나올 거다. 갈라코인이나 어떤 스토리지 같은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스토리지도 제가 이 구간에 갭을 메우고 이 구간에서 결국에 흘러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흘러내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국 급등을 만들어냈던 시가를 깨면서 계속 흐르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갭 메우기는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이 저점을 깨기 위한 상승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물량탈기의 봉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채널의 돌파를 만들어냈던 돌파 구간에 이탈이 나오면서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건 채널 하단부를 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 관점은 거의 이 채널의 하단부를 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야 할 자리에서 충분히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는 이 구간을 깨기 위함이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23K를 약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23K와 리플의 이 채널의 하단부에 어떤 시기상에 일치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리플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일봉에서의 제가 MACD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MACD가 평행으로 가고 있을 때
방향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하락이 나오면서 MACD가 지금 좀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약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밀려나는 그림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5, 6% 정도 하락이 더 나왔고요. 그렇게 이 하단부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다. 제가 계속 이 구간에서도 40% 정도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0% 이상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채널의 하단부를 깨기 위함이다. 0.3달러 400원대 그리고 400원대가 깨진다고 하면은 채널의 크기만큼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0.24달러, 0.2달러 부근 300원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어떤 큰 하락 패턴의 현실화가 이루어졌다. 하락 패턴이 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트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300원대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채널에 이런 상승 힙소라고 말씀을 드리죠. 힙소가 나오기 전보다 그러니까 나오기 이전보다 굉장히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승 힙소를 보이고 가열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단부를 깰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저점을 깨기 위한 상승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저는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간의 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갭의 중요성은 계속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갭을 메웠다는 건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그 갭을 메움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메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도 어떤 호재를 띄우면서 급등을 만들어냈던 경우고 제가 여기도 갭이 있고 이 구간에도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간의 갭은 이때의 급등으로 메꿨던 모습이고 아직 이 구간의 갭이 메꿔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구간의 갭이 메꿔질 때 결국에 행보가 더 길어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좋다. 이 갭이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 행보를 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대를 봤을 때 더 큰 가격대를 누릴 수 있다. 가격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하락이 나온다는 건 행보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고점을 넘는 움직임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그 전고점에서 배 이상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뷰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